들리죠?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내일 수업을 오늘 땡겨서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시작하실 텐데 7시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스택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빨리 끝나게 되면 큐라고 하는 거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는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일단 스택에 대해서 먼저 보죠. 스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거에 그 더미라고 하는 걸로 뭐 뭉텅이로 쌓여져 있는 걸 갖다 스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뭉텅이로 쌓여져 있는데 보통 저희 쌓으면 하나하나 저기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꺼낼 적에는 중간 걸 확 꺼내게 되면 다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제일 위에서부터 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제 접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제 동전통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카페테리아 같은 식당에 가게 되면 이 쟁반들 있죠, 접시들. 그 접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오는데 이 접시 밑에 스프링이 달려서 하나 꺼내면 다시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스택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이제 이 운전기사분들이 많이 쓰는 이 동전통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일로 500원짜리든 100원짜리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일로 빼고 뭐 이런 그 여기 밑에 스프링이 있고 여기 계속 동전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의 구조를 스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스택 구조에서 저희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해서 last in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래서 first out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첫 자를 따서 LIFO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LIFO라고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모습의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겠다. 했죠. 그래서 자료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하고 똑같이 이 이제 자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게 되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출구가 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이 동일한 이런 자료 구조다. 그리고 쌓일 적에는 0, 1, 2, 3, 4 이런 위치대로 쌓이게 되는데 이 맨 마지막에 끝이 있어야 되겠죠. 이 바텀. 예. 그래서 이 바텀을 보통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윗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막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배열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자료 구조를 만들게 돼 있고 그때 배열에다가 뭘 하나 더 쓰냐면 포인터를 하나 더 쓰게 되겠죠. 그 포인터가 뭐냐면 탑이라고 하는 현재 가장 위의 위치가 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 구조 형태를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뭐라 하냐면 객체 또는 이제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걸 하는 클래스를 본다면 스택과 관련된 동작들이 있어요. 스택과 관련된 이 함수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메소드라고 보통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얘기하게 되는데 이 메소드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뭐가 하냐면 그 스택에다 집어넣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푸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을 스택 위에다가 맨 위에 유선 2라고 하는 2를 갖다가 추가해 주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푸시 하나 삽입한다는. 그다음 두 번째가 이 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꺼내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팝. 근데 이거 꺼낼 때 어디 이거 탑이라고 하는 데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꺼낼 땐 2라고 하는 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택의 이 맨 위에 있는 자료 갖다가 이 삭제한다 또는 꺼내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팝.
그다음에 더 이제 추가한다면 뭐가 있냐면 스택이 비어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비어 있는 데다가 더 꺼내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is empty라고 하는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이거는 스택이 그 비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용도의 하나의 이제 함수다라는. 그럼 그거 반대로 스택이 꽉 찼는데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는데 뭔가 물건을 밀어넣으려고 했다 동전통이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밀어넣으려고 하게 되면 뭔가 고장이 나겠죠. 밑창이 빠진다든지 윗부분이 뭐 떨어져 나간다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꽉 찼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is ful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스택이 가득 찼는지 가득 찼는지 검사해주는 이런 함수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스택에 대한 것들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에서 하고 이제 스택에 대한 거를 크기를 결정해 줘야 될 때 스택에 그 초기화 작업해 줘야 되겠다. 이 초기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둘로 나눠서 스택 공간을 갖다 만들어 줘야 되겠죠. 스택 공간에 대한 배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가장 윗부분에 해당되는 탑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값, 변수값 초기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동작을 갖다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create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create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스택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스택 만드는 초기 작업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초기화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초기화 작업하려면 먼저 스택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스택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정해도 되죠. 이렇게 배열로 정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죠. 스택. 그다음에 스택에 들어가는 게 정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통틀어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엘리멘트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엘리멘트들에 대한 거다 그래서 별표시 쓰게 되면 엘리멘트들로서 여러 개의 포인트 값으로 바꾼다는 얘기고 그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CRlog 또는 MRlog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CRlog 쓰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사이즈 몇 개에 해당되는 걸 쓸 것인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들의 크기는 어떤 건지에 대한 걸 결정할 때 size of라고 하는 걸 쓰고 엘리멘트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스택에 저는 스택을 100개를 이렇게 만드는데 정수값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라 이거죠. 스택 그리고 여기다는 정수 그리고 별표시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CRlog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몇 개였냐면 100개였어요. 10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사이즈 하나하나의 원수의 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정수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 오브 그 다음 요 가로하고 관련된 요거 이렇게 쓰게 되면 스택에 대한 결정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냐 하면 이 가장 위에 해당되는 변수를 설정해 줄 부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걸 갖다 탑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C 언어와 같은 경우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0번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렇지 않은 언어도 있어요. 1번부터 들어가는 언어도 있고 어떤 언어는 시작값을 줄 수도 있는데 보통 C 언어를 기준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0번이 가장 작은 번호다. 그렇다면 이 밑에 바텀에 해당되는 이걸 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쓴다면 이거를 0이 가장 이제 그 윗부분에 저장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정수값을 갖다가 엘리멘트로 쓴다면 여기 하나 저장되는 건 뭐냐면 정수값, 정수값이 저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땐 요 위에 3번까지 어떤 값이 예를 들어 4가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고 0이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 뭐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위에 들어갈 때는 4번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이 그 저장 공간을 갖는 이런 걸 갖다가 스택이라고 얘기하고, 스택의 그 용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떤 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뭐 길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었다. 자, 일로 들어갔는데 길이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로 되돌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올 때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 이겠죠. 스택의 용도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로봇인데 마이크로 로봇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크로 로봇. 그래서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길찾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찾기를 시작부터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찾는데, 만약에 이 그 막다른 골목에 되면 다시 되돌아오기. 그래서 길찾기에서 이 되돌아오기 작업에 오기 작업을 위해서 이 작업을 위해서 그 가는 길을 저장하죠. 가는 길 이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장을 어디다 하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데다 저장을 했다가,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면 다시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찾아보고 다른 길로 찾아본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도는 또 어디 사용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이 그 함수 호출에 사용될 수 있죠.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콜 A라고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콜 A에서 뭘 이거 쭉 이거 하게 되고 다시 콜 A 다음에 콜 B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리턴할 적엔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A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다시 여기 C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됐다라고 한다면 다 하고 나면 어디로 데려가냐면 A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턴해서 돌아가야 되겠죠. 그거 다 하고 나면 다시 리턴해서 되돌아가죠. 그거 다시 실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리턴해주는 이 지역을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리턴 주소를 갖다가 이 그 저장해주는 용도로서 또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 가게 되면 우리 이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 그래프에서 또 저희 그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택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에 보게 되면 이 그 길을 찾아간다든지 하는데 그래프가 많이 사용되고, 또는 저희 그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가장 이제 그 폭넓게 사용되는 게 그래프인데, 그때 제 그 하나하나 그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에서 그 아까 그 함수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꽉 찼는지에 대한 걸 검사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어넣는 푸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동작을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부분은 이 비었는지에 대한 걸 검사하는 is empty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is empty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스택이 이게 비었는지에 대한 검사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었는지에 대한 검사는 뭘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요거에 대한 검사는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 값을 보면 되겠다 하죠. 포인터 값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터 값이 뭐로 되어 있었냐 하면 이 포인터 값이 최소한의 그 비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값이 어떻게 됐었냐면 초기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isEmpty라고 하는 이 함수는 그냥 empty라고 하는 함수
is empty. 이건 이렇게 생겼겠죠. 먼저 탑 포인트 값을 물어봐야 되니까 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인지에 대한 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뭐냐면 비어 있는 거니까 비었습니다 라고 해서 return이라고 하는 값을 하는데 true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true가 보통 저희 그 C원에서는 1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마이너스 2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비어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false.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로서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is empty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렇게 결정되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꽉 찼다라고 한다면 is full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보자. 이거는 스택이 그 이제 그 공간을 한 거에 뭐꽉 차가지고 스택 full이라고 하는 스택 꽉 찼는지 꽉인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뭐를 가지고 하면 되냐면 이때는 스택 크기를 보면 되겠죠. 스택 크기인데 이건 최대 크기에 대한 걸 보면 되겠다. 최대 공간에 대한 크기. 그래서 이 스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들어가는데 이 스택에 해당되는 크기를 예를 들어서 n-1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이게 뭐냐면 최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개에 해당되는 공간을 가지고 했다면 최대 크기로서 이걸 맥스 그 다음에 스택 사이즈라고 한번 써볼게요. 스택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자. 그죠? 그럼 스택 사이즈가 n이 이 맥스 스택이라고 하는 걸로만 쓸게요. 스택이라고 쓴다 그러면 n-1이라고 하는 거는 맥스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빼기 1의 값을 넣은 거가 되겠죠. 따라서 저희 그 isFull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죠. isFull이라고 하는 함수는 n-1이라고 하는 전 크기로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똑같이 여기 이품을 가지고 여기 제목 isFull부터 쓸게요. isFull이라고 하는 거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품원이 들어가서 이 탑 포인트가 어디 들어가냐 하면 제일 윗부분이니까 max stack size라고 하는 max size 또는 max stack 사이즈가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상수값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n이라고 하는 값이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했을 때 스택 크기가 이렇게 됐을 때 가지고 일단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됐다는 얘기는 스택이 꽉 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리턴을 하면 되겠어요. 뭐를 하면 사실입니다 라고 해서 true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false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스택이 꽉 찼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되겠다. 자, 이 부분이 다 뭐에 사용되냐 하면 push라고 하는 거와 pop이라고 하는 이 함수와 관련해서 써야 되겠죠. push라고 하는 거는 집어넣을 거니까 집어넣을 공간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pop이라고 하는 거는 비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is empty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 있고 push는 is full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 동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push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ush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이 매개 변수가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편의상 엘리멘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정수만 쓰겠다라면 여기다가 엘리멘트 대신에 int라고 쓰면 되겠고 이 실수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float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택에 2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넣기 작업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꼭 해봐야 될 게 검사를 해야 되겠죠. 삽입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한데 뭐냐면 스택에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스택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걸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없으면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푸시라고 하는 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E라고 하는 원소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꽉 찼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꽉 찼는지에 대한 검사가 뭐냐면 is full이라고 하는 거다. 여유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리턴했는데 보니까 꽉 찼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true 값을 내보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공간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스택 공간을 늘려서 다시 컴파라고 다시 실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이름을 쓰셔도 되겠고 또는 풀이라고 하는 걸로 메시지를 내보내주면 되겠죠. 그 강제 종료를 시켜줘야지 그냥 놔두게 되면 프로그램 상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true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유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는 탑이라고 하는 값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에 3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0번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이 위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따라서 탑은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탑은 현재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는 걸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스택에라고 하는 공간을 아까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거 하면서 만들어드렸죠. 탑에다가 탑이 가리키는 부분에다가 2라고 하는 요 엘리멘트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서 이 그 스택에 자료를 하나 삽입하는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빼는 부분은 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스택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4가 들어가 있었고 5가 들어가 있었고 6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제일 요 위를 누가 가리키냐면 탑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때 배열의 포인트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탑은 어떤 값을 가리키고 있냐면 2라고 하는 값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빼버리면 이렇게 삭제를 했다. 여기서 이 팝이라고 하는 거에서 삭제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스택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4가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탑은 요걸 가리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탑은 얼마가 되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될 거다.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런 동작 해주는 걸 뭐라 하냐면 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보죠. 자, 이때 꺼내오니까 팝해가지고 하나 꺼내오니까 이 안에 들어간 게 지금 현재 정수값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보편화해서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엘리멘트라고 하고 내가 정수값이 리턴된다면 엘리멘트 대신에 int 실수값이 된다면 여기다 float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탑이 가리키는 부분에 자동적으로 뽑혀 나올 거기 때문에 탑의 위치를 여기다 매개 변수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매개 변수는 그냥 빈칸으로 쓴다. 자, 이때 꼭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료가 있는지. 에 대한 걸 꼭 확인해야 되겠죠. 이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뭐냐면 스택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에 대한 검사다 이거죠. 그래서 스택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에 대한 검사는 뭘로 했었냐면 is empty라고 하는 이런 함수 가지고 했었어요. 그 요게 이 true 값을 리턴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스택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넘치는 건 오버플로우라고 했고 없는데 더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건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반대 단어를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플로우라고 메시지를 내보내고 강제 종료시켜 주자. 자, 이게 첫 번째 일단 꼭 스택을 쓸 때 검사해 봐야 될 부분이다. 만약에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else 부분에 오겠죠. 그때 뭐냐면 스택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 6과 같은 걸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스택의 탑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의 거를 일단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탑이 처음 얼마 가리키는 2였는데 일로 오니까 1로 줄었죠. 따라서 탑 포인트 값을 하나 빼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이거를 갖다가 리턴 해줘야 되겠죠. 2라고 하는 변수 내용을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중괄호. 자, 이게 간단한 형태, 이 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스택이라고 하는 모습에 대한 거를 일단 훑어봤습니다. 스택에 대한 자료 구조 어떻게 사용하고 뭐 하는 거 그 실습에 대한 자료는 우리 이제 그 E 클래스에다가 실습 3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습 자료가 1, 2, 3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때 이 Q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Q에 대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스택이라고 하는 거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줄서기라고 하는 거. 이 줄서기라고 하는 건데 줄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쓴다. 선착순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스택을 뭐라고 했냐면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선착순이죠.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이걸 FIFO라고 하고 우리가 읽을 적에는 FIFO라고 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스택에서의 그 어떤 걸 갖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다면 Q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 개념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이 함수들이 있겠죠. 이 관련된 함수들은 그 Q에서나 스택에서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사용될 부분이 있겠다 이거죠. 첫 번째 사용될 게 뭐냐면 Q에다가 집어넣기. 그래서 Q에 이 자료 넣기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Q에서 자료 가져오기. 이런 작업이 또 있었겠죠. 그럼 자료를 넣으려고 한다면 여기에 꼭 뭐가 필요하냐면 스택 Q에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Q에 그 여유 공간이 있는지 검사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것처럼 Q에서 자료를 가져오려면 Q에 그 자료들이 하나라도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죠. Q가 비었는지 이에 대한 검사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4개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함수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또 하나가 그렇다면 Q는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보통 하는데 이 자료 구조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 연결 구조체라고 하는 거를 배웠으니까 뭐 그냥 이제 하면 될 테고 처음 알고리즘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뒷부분에 하겠지만 이 배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까 이제 그 스택도 마찬가지지만 이 또 연결 구조체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건 안 하고 배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 그 Q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줄 서는 거니까 이 앞하고 뒤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구하고 입구가 달리 되어 있는 게 Q고 스택은 Q하고 입구가 같은 걸로 되어 있다. 자,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출구 쪽하고 입구 쪽의 이름을 달라야 되니까 이 출구 쪽을 보통 영어로 head라고 쓰고 그 입구 쪽을 갖다가 머리 쪽에 반대되는 tail이라고 얘기한다. 물론 이게 앞쪽이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front라고 얘기하고 이걸 갖다가 rear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front, front. 뭐 그건 편리한 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입구 쪽으로 들어가고 출구 쪽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사용되는 부분이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 스케줄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먼저 요청한 거에 먼저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링 해주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이 그 자료 구조가 이그 큐다.
자, 용도를 보게 되면 스케줄링 해주는 스케줄링 그 결정해 주는데 이 사용되는 이 자료 구조 결정에 사용된다.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스택에서 많이 사용된다는데 그래프 하나하나 이렇게 이 그 방향을 찍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모든 제 그 그래프에 뭐 정점들을 나타내는 그 위치를 찍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전국에 있는 도시들을 또는 지방까지 다 방문하면서 최단 거리를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처럼 할 때 사용되듯이 이 그 이 그걸 표현할 때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이 각 정점들을 다 이제 그 도시들을 방문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색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 중에 그것도 이제 그 스케줄링에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스케줄링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하나 보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큐가 있다. 그렇죠? 자, 이게 큐 부분이에요. 큐 부분이고 큐가 4개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공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4개의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헤드 값이 있었죠. 입구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때 초기 값의 초기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Q에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 초기 값을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로 투자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썼냐 하면 이 위치 값을 Q의 0번, Q의 0번, 그 다음에 Q의 1번, Q의 2번, Q의 3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로 초기 값을 주자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자료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 자료를 추가. 그래서 A라고 하는 자료를 갖다가 추가했다라고 하죠. 그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뒷부분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헤드 부분이다라고 가정하고 이쪽이 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이 나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입구 부분이고 여기가 출구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볼게요.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제일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냐면 A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위치는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는 위치니까 일단 나가는 거는 요거와 관련되는 거고 출구와 관련되는 거는 이렇게 헤드라고 하는 거와 관련되는 거고 입구와 관련된 거는 테일이라고 하는 걸로 관련된 거죠. 어디 들어갔냐면 0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0이라고 하는 위치에 들어갔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서 B라고 하는 자료가 또 추가됐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자료 다음에 공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출구는 건드릴 필요가 없죠. 입구만 저기 어디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자료를 위치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A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위치가 1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서 A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간다. C 하나 더는 보죠. 추가되면 이번에는 A는 그대로 있고 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있고 어디 들어가냐면 B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위치가 뭐냐면 2번이에요. 따라서 위치는 2번. 그리고 출구는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값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하나 더 넣어서 D를 갖다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D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1로 들어가면 되겠죠. C 앞에 있고 그 다음에 B가 앞에 있고 A가 앞에 있다. 따라서 출구는 아직까지 나간 게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이 D가 자리를 차지할 부분은 3번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넣으려고 한다면 꽉 찼다는 얘기죠. 풀이죠. 이게 Q가 꽉 찼다는 얘기죠. 뭐 그거 딱뭐 빼지는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해서
자, 이번에는 하나 삭제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삭제. 이제 그 출구를 통해서 하나 삭제한다. 그러면 이 삭제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죠.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에 대한 위치는 어떤 거냐면 A에 해당되는 위치가 나가는 거니까 이게 0번의 위치가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0번의 위치가 나가고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값은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어디 가서 줄 서기를 한다면 앞 사람이 나가면 앞으로 밀착을 해서 당기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자료 구조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지를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안 하고 그냥 비워둔단 말이에요. 그거 이동하려면 그것도 자료가 이거 4개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공간이 수십 개 된다면 그때마다 이런 자료 구조를 쓸 때마다 자꾸 이동하려면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비용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엉뚱한 시간이. 이제 하나만 더 해서 삭제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삭제를 더 하게 되면 일단 들어온 건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1번에 있는 자료가 삭제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B가 없어지고 C, D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의 동작해 주는 걸 이 바로 Q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선형 Q라고 얘기하죠. 선형. 선형 Q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밀착을 하지 않는다. 밀착 부분. 그래서 밀착을 왼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밀착해 주는데 생기는 어떤 문제가 밀착해 주는데 따른 비용, 밀착에 대한 따른 그 부분에 따른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죠. 이 비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쓸게요. 이 시간 소요가 일어나는데 이 시간 소요가 일어나는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냐면 환영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Q를 가지고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게 다음 저희 그 Q 모습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저희 그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Q에 대한 거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환영 Q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고 오늘 저희 그 늦게 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꽉 채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는 하고 수업은 끝내도록 하고요. 실습 자료가 1, 2, 3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자료 1은 이 C 언어로서 쓸 수 있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좀 쓰기 쉽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커맨드 명령 가지고 CMD 화면에서 화면 옛날 도스 화면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가지고 쓰기 위해서 이 컴파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때 꼭 확장자를 점 C로 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확장자를 C로 안 하고 CPP라고 쓰게 되면 C++ 컴파일러로 동작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 그 안 들어가는 것들이 아마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자는 꼭 C로 하시고 프로그램 작성하실 적에는 메모장 정도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에디터 공부까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해서 실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 2에 보게 되면 배열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파라미터 패싱과 관련된 얘기가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습 3에 보게 되면 스택에 대한 얘기와 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다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그요 큐에 대한 얘기 다 끝내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 가지고 수업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추리 구조 빨리 좀 끝내고 그리고 나면 이 저번 그 1학기 때 했던 자료 구조 시간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 저 추리라고 하는 모습의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대신 좀 복잡하긴 하겠죠. 자료 구조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알고리즘들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 학기
이 수업하고 중간고사 궁금하신 분이 있다는데요. 중간고사가 이 보통 8주차에 하라고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5주차라고 되는데 물론 저번 주에 빠졌습니다. 저희 그 휴일이라서. 근데 이 그 8주차쯤 되든지 9주차쯤 될 때 이 시험 본다면 대면 수업을 가지고 이 시험을 꼭 해라라고 학교 측에서 얘기하면 대면 수업하는 걸로 해서 이 대형 많이들 이제 학교 오신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그렇게 보고 강의실에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1학기 때 했듯이 이 비대면 시험을 하든지 하게 걸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꼭 필요하다면 하고 중간고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기말고사 하나로 통일하는 걸로 줄여서 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자료에 대한 거 꼭 해보시고요. 이그 숙제는 나오지 않은데 지금까지 숙제를 많이 안 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 숙제도 좀 저희 그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다 생각되면 군데군데 숙제에 대한 걸 좀 추가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 늦은 시간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미안하고 원래 이거 내일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업을 했을 텐데 오늘 조금 늦어서 40분 정도밖에 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 참여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